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야동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동 중독.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동 중독하면 사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듣게 됩니다. 왜냐? 보통 야동 중독하면 이제 이런 걸 떠올려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야 중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업무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보는 겁니다. 외장 하드에 저장하느라 중요한 약속을 놓칩니다. 야동을 공유하다가 사이버 수사대에 걸립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본다. 두 번째는 많이 본다. 세 번째는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준을 통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중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독하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중독이 이미 심해진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치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지만 치매입니까? 아니죠. 치매에도 초기가 있죠. 이 치매의 초기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깜빡하는 거죠. 야동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독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중독은 치매처럼 진행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독에 걸렸다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나중 돼서는 TV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위가 심해지고요. 더 나아가 채팅이나 불륜, 매매까지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모아져야 할까요? 현재 심하지 않으니까 중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하지 않으면 초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야동 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론 하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제목은 기차 이론이에요. 우리가 기차를 사고 없이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기차가 사고 없이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되기 전에 출발하면 안 되죠. 왜냐? 출발하면 선로에 뭐가 있고 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차가 일단 출발했어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정거장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정거장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사람이나 차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차의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기차는 출발하지 않아야 할 때 출발하지 않고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나 차를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이나 차를 치는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밀리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기차가 출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밀리는 거예요. 한 1m 정도를 그냥 말도 없이 밀려가는 거예요. 또 멈춰야 돼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앞으로 또 더 나가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멈추는데 이게 1m 정도 더 앞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많이는 아니에요. 사람을 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차를 보죠? 야, 이게 뭔가 고장이 시작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고장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걷잡을 수 없어서 큰 사고를 치거나 폐기 처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제시한 주제, 야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우리가 보지 않아야 돼요. 내일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예요. 논문 심사예요. 1년 동안 준비한 공무원 시험날이에요. 그런데 전날에 보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되는데 보는 겁니다. 기차가 출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밀리는 거예요. 좋아요. 일단 나는 끊을 의지가 없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본다고 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다가 멈춰야 돼요. 일단 시작했으면 멈춰야 돼요. 시험에 늦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 약속에 나가지 못합니다. 과제를 내야 하는 기한을 넘기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거, 멈춰야 되는데 밀리는 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면 이미 중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점차 파괴시켜 나갈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였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중독입니까?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법적인 문제도 없어요. 부부 생활도 원만해요.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성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독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중독이 아닌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전부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는 중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도소에 가고 폐쇄병동에 가고 직장을 잃고 이혼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떠올려 볼 게 뭐냐? 오늘 배운 기차 비유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기차가 아직 사람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차가 출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슬쩍 1m 미끄러지는 거예요. 또 멈춰야 되는데 1m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어딘가 작은 고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관찰해 보세요.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미끄러져 간다든지 멈춰야 하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긴다든지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절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야동 중독이었습니다.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작해요. 한 번은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준비했던 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결국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날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대학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려 1년 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전날이었어요. 이게 암기 과목이 많았거든요. 단권화해서 회독을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날에 넘어졌어요. 거의 공황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귀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발인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발인은 보통 새벽에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하니 전날에 일찍 자야 했어요.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결국 다음날 가지를 못했어요. 이 모든 게 시작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케이스로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했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거든요. 집에서 영상을 보는데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눈앞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노트북을 켜놓고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집에서 보는데요.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하철의 구석에 붙어서 핸드폰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봤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낮에 집에서 영상을 봤어요.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봤습니다.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죠?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를 못해서 더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아, 왜 야동 중독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동 중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동 중독이 계속되면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바꿉니다. 자, 감정의 변화를 볼까요? 처음에는 자책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 이 감정을 덮어둬요. 그러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우울이 올라옵니다. 술 먹으면 숙취가 있는 것처럼 감정적인 숙취가 생겨요. 그러면 두려워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후에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자책이 드니까 머리를 밀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던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신경질적인 태도로 바뀌기도 하고요. 자신감 없는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점차 내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나는 절제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알면 어쩌지? 어제 넘어졌으니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이런 습관이 생긴 건 다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러지 반응들이 생깁니다. 조금만 뭐라 하면 쉽게 위축되고요.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고요. 회피하고 부풀리고 부정하고 공격합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로는 친밀감이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친밀감이 있는데 내가 내면에 숨기는 것이 있으니 이 친밀감이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독인지 알아봐야 돼요. 기차 실험을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출발하지 말아보세요. 시작은 하되 시간을 정하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책과 영상, 칼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중독이 좀 심했던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을 60일의 회복의 여정으로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차 실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한번 구매해서 60일 동안 매일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관찰하시고 내가 정말 미끄러져 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는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 대한 내용들이나 또는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배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패턴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중독 초기에 대해 강력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